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던 나는 그 순간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우산이 내 어깨를 스치며 넘어지듯 쓰러진 그 몸짓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미안해요. 그녀의 속삭임이 비바람 속에 스며들어 내 영혼을 흔들어 버렸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그녀의 향기처럼 달콤하고 위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낮에는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화면을 채우고 밤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가족은 부산에 살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나는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랑. 그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었다. 특히 나 같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금기였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변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27살, 유명한 와인 소믈리에로 일하는 그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루나에서 일했다. 우리는 그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혔다. 내 우산이 부러진 채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려 애썼고 그녀는 웃으며 고마워요, 언니라고 말했다. 그 덧니라는 말투가 내 가슴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피신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며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와인처럼 깊고 향기로웠다. 비가 그치면 같이 산책할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아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와인은 그냥 술이 아니에요. 각 병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눈빛처럼 한 모금의 모든 걸 드러내줘. 그녀의 말은 시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고 명동의 거리를 누볐다. 그녀의 손을 잡는 건 아직 두려웠지만 어깨가 스칠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수아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웃음은 서울의 잿빛 하늘을 밝혔고 그녀의 손길은 내 차가운 피를 녹였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집안으로 결혼과 후손을 강요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어. 그녀의 고백이 내게 다가올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강렬해졌다. 첫 키스는 한강 다리 아래에서 일어났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그녀가 내 뺨을 어루만지며 다가왔다. 지은 언니, 나 당신을 사랑해.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달콤한 금지된 맛. 그 후로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을 보냈고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길 때마다 나는 그녀의 향기에 취했다. 하지만 그 취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또 결혼 얘기를 해.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드라마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수아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오빠는 사업가로 집안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레즈비언.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그렇게 살면 집안 망신이야. 오빠의 말은 수아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는 괜찮아.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회사에서 내 상사가 우연히 우리 사진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네.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살았다. 수아와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 사랑은 더 불타올랐다. 한 번은 수아가 가족 모임에 나가야 했다. 그녀는 나를 데려가지 못했다. 미안해, 지은아. 아직 때가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울며 돌아왔다. 오빠가 나를 감시해. 내 얘기를 하면 그녀의 공포가 내게 전염되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도망칠까?
하지만 수아는 고집스러웠다. 나는 이 싸움을 이겨야 해. 당신을 위해.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사랑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 빛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은아, 나 결심했어. 가족에게 말할게. 그녀의 용기에 나는 떨렸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가족의 시선이 쏟아졌다. 엄마의 눈물, 오빠의 분노. 이게 무슨 짓이야? 수아, 오빠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수아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곁에 서서 모든 걸 마주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말다툼, 눈물, 침묵의 밤들. 하지만 수아의 결의가 가족을 흔들었다. 드디어 변화가 왔다.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구나. 오빠조차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다. 수아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시음하며 그녀가 내 귀에 속삭인다.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빈티지예요. 우리의 키스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다. 서울의 거리는 우리를 축복하듯 밝아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끝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받았다. 수아의 직장에서 동료들의 소문이 퍼졌다. 와인 소믈리에가 레즈비언이라니.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 우리는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변화는 느렸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품에서 나는 속삭였다. 수아야, 영원히 함께하자. 여름이 깊어지던 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수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의 법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아의 와인숍을 함께 꾸리고 나는 디자인으로 그녀의 꿈을 돕는다. 가을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다시 한강변을 걸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다. 기억나. 그 비 내리던 밤 나는 웃었다. 물론.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었어. 그녀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와인, 내 모든 것.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그 향기는 한 모금이 아닌 평생의 취기였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다가오던 그 해, 우리의 삶은 안정된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랑이란 게 그렇게 쉽게 평온을 약속하지 않는 법이다. 수아와 나는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고 내가 빵을 구우며 웃는 그 순간들이 내게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었다. 그러나 수아의 과거가 우리를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 연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미나, 수아의 대학 시절 연인? 미나는 이제 유명한 사진작가로 서울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수아야, 오랜만이야.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네. 미나의 메시지가 수아의 핸드폰에 도착한 날,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질투를 느꼈다. 미나는 수아의 첫사랑이었다. 그 애가 나한테 더 잘 맞았어.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지. 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는 우리를 초대했다. 전시회에. 가자, 지은아. 피하지 말고
수아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갤러리에 도착한 우리는 미나의 사진들 속에서 수아의 과거를 마주했다. 그 사진들에는 젊은 수아가 있었다. 미나의 렌즈로 포착된 자유로운 미소. 이게 내가 사랑했던 나야. 미나가 수아에게 속삭이는 걸 보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왜 미나를 아직도 잊지 못해? 내 외침에 수아는 울었다. 그건 과거야. 너를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나는 혼자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영원할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매일의 전쟁이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잔소리,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림자. 수아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미나가 다시 연락했다. 나에게. 지은 씨, 수아를 아프게 하지 마오. 그 애는 아직도 나를. 그 말은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나는 수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나가 너를 유혹해. 수아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설명할게. 우리는 미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친구로 남고 싶었어. 수아는 이제 내 거야.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미나는 우리를 축복했다. 사랑은 놓아주는 거지.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수아와 나는 커플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LGBT 센터에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10년을 싸워왔어. 포기하지 마. 그 말들이 우리를 격려했다. 우리는 함께 요가를 시작했다. 명상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수아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릴 때 나는 다시 그녀의 향기에 취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더 조심할게. 그녀의 사과에 나는 키스했다. 우리 함께라면 돼. 봄이 다시 오자 우리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법적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상징적인 의식을 계획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수아의 엄마가 요리를 준비하고 내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오빠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내 선택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의식날, 우리는 백조처럼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결혼 직후 수아의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사장이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 문제야. 고객들이 불편해해. 수아는 울었다. 내 꿈이 무너져. 나는 분노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미디어에 알렸다. LGBT 권익 단체가 도왔다. 뉴스가 퍼지자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은 차별받지 않아. 시위 속에서 수아는 다시 일어섰다. 사장은 사과했고 그녀는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다. 여름, 우리는 제주에서 허니문을 보냈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키스가 바다소리와 어우러졌다. 가을에 우리는 와인 클럽을 열었다. 향기로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누군가의 고백에 우리는 울었다. 겨울이 오자 우리는 아이를 입양할 꿈을 꾸었다. 한국의 법은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가능해. 수아의 말처럼. 우리의 사랑은 와인처럼 시간에 따라 더 깊어졌다. 그 한 모금의 유혹은 평생의 축복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29이 된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를 집어삼켰다. 클라이언트는 대형 와인 수입 회사로 수아의 옛 직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 씨,
당신의 파트너가 그 소믈리에죠? 재미있는 커플이네요. 클라이언트의 농담이 내 귀에 박혔다. 그날부터 직장에서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료 하나가 속삭였다.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요즘 트렌드인가 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수아는 나의 변화를 알아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수아는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지자. 그녀의 말은 힘을 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LGBT를 용납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클라이언트에게 솔직히 말했다. 우리 사랑은 특별해요. 그걸 디자인에 담았어요. 클라이언트는 놀랐다가 멋진 아이디어야 라고 칭찬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편 수아의 와인 클럽은 인기를 끌었다. 향기로운 사랑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LGBT 커뮤니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수아의 미소가 손님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경쟁업체가 소문을 퍼뜨렸다. 저기 주인이 깨이래. 조심해. 손님 수가 줄었다.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크게 하자.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 수아가 와인을 설명하며 우리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사랑은 빈티지처럼 오래될수록 아름다워요.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다. 수천 개의 좋아요, 댓글들. 지지해요. 용기 내세요. 하지만 혐오도 따라왔다. 이상한 년들, 익명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수아는 상처받았지만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민준, 게이 커플 태호와 민수. 함께라면 강해져. 그들의 말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여름 끝자락, 우리는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 수천 명의 무지개 깃발 아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수아의 눈물이 내 어깨에 스쳤다. 이게 꿈 같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무대에서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해요. 제 파트너 지은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을에 위기가 왔다. 내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부산으로 내려간 나는 가족의 압박을 다시 마주했다. 지은아, 이제 내 나이도 많아. 제대로 된 결혼을 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항했다. 엄마, 제 사랑은 수아요.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면 돼. 수아가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자. 어머니의 마음이 풀렸다. 좋은 애구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냈다.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수아와 나는 와인을 따랐다. 이 빈티지는 사랑의 맛이에요.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제 가족은 우리를 지지했다. 오빠가 수아에게 말했다. 내 동생 잘 부탁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했다. 새해가 밝았다. 30살이 된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더 큰 꿈을 꾸자. 수아와 우리는 와인 클럽을 확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를 꿈꾸며 투자자를 찾았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세계는 냉정했다. 여성 커플. 리스크가 커이 투자자들의 거절이 이어졌다. 수아는 낙심했다. 내 꿈이 인하는 그녀를 격려했다. 크라우드 펀딩 해보자. 우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 함께라면 향기로운 미래를 만들어요. 캠페인은 성공했다.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모였다.
당신들의 사랑이 영감이 되어 돈뿐 아니라 응원이 쏟아졌다. 우리는 클럽을 새로 열었다. 홍대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와인 테이스팅과 함께 사랑에 대한 토크. LGBT 사랑은 특별하지 않아. 그냥 사랑이야. 수아의 말에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성공은 시기를 불렀다. 언론이 우리를 취재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기사가 나가자 트롤들이 달려들었다. 한국을 망치는 년들 위협 전화가 왔다. 우리는 두려웠다. 경호원을 고용하고 센터에 상담을 받았다. 공포는 자연스러워. 하지만 멈추지 마. 상담사의 말에 우리는 버텼다. 수아가 내게 말했다. 너 없인 못해. 그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사랑은 보호막이었다. 봄, 우리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일본의 교토. 벚꽃 아래 우리는 다시 맹세했다. 어디서든 함께 수아의 사진을 찍으며 나는 행복했다. 돌아와 우리는 책을 쓰기로 했다. 와인처럼 취한 사랑. 우리의 자전적 에세이.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이건 베스트셀러 될 거야.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파헤쳤지만 치유가 되었다. 이 책으로 누군가 구원받길 수아의 바람이었다. 여름, 책이 나왔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팬들이 줄을 섰다. 당신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한 여성의 고백에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서점을 항의했다. 이 책 금지하라. 경찰이 출동했다. 우리는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무거웠. 이게 현실이야. 의 집으로 돌아와 수아가 와인을 따랐다. 한 모금만. 취하자. 그 취기 속에 우리는 웃었다. 가을, 우리는 상을 받았다. LGBT 권익상 무대에서 수아가 연설했다. 사랑은 투쟁이지만 같이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이제 우리는 롤모델이 되었다. TV에 나와 인터뷰를 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지지가 우리를 힘냈다. 겨울, 우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아이를 맞이할 꿈. 사회복지사와 면담하며 좋은 부모가 될게요 라고 약속했다. 과정은 길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수아의 미소에 나는 설레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미래로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사랑이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몰고 온다. 21 된 우리 딸 하린이가 생겼다. 입양 후 첫 해, 그녀는 우리를 전마라고 불렀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씻었다. 하린이는 활발한 아이였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며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이건 엄마들 키스. 그녀의 그림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다. 직장과 클럽을 병행하며 피곤이 쌓였다. 수아가 먼저 무너졌다. 지은아, 내가 제대로 한 엄마일까? 밤에 울며 물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최고야. 우리는 팀이잖아. 우리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LGBT 부모 모임. 아이 키우는 건 전쟁이야. 하지만 보람 있어. 다른 부모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 하린이의 미소가 우리를 재충전했다. 봄, 하린이가 아팠다. 고열이 오르고 병원에 실려갔다. 엄마, 무서워.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수아와 나는 교대로 병상을 지켰다. 괜찮아질 거야.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그 밤은 길었다. 가족들이 달려왔다. 손녀가 외우 할머니의 눈물에 우리는 위로했다. 하린이가 회복되자 우리는 더 감사했다. 건강이 제일이야. 그 사건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여름,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바다.
하린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엄마들, 영원히 함께 수아와 나는 물가에서 키스했다. 그래, 영원히 그 순간 세상이 완벽했다. 하지만 돌아와 직장 문제가 터졌다. 내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해고 통보에 나는 충격받았다. 이제 어떻게 해? 수아가 나섰다. 클럽으로 와이 함께하자. 나는 그래픽으로 클럽의 브랜딩을 맡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린이의 유치원 학비를 걱정했지만 책 판매가 도왔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수아의 믿음이 나를 일으켰다.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더 자유로웠다. 가을, 하린이가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 입학. 엄마들, 친구 많아. 그녀의 자랑에 우리는 뿌듯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린이 엄마 둘이 왜 아이들의 질문에 교사가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는 학교에 항의했다. 다양성을 교육하세요. PTA 모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클럽의 가족과 친구들. 하린이가 산타로 분장해 선물을 나눴다. 엄마들한테 그 선물이 와인병이었다. 수아 엄마가 가르쳤어. 웃음이 터졌다. 그날 우리는 모두를 초대해 축하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커뮤니티의 일부였다. 세월이 흘러 하린이는 10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해했다. 엄마들, 왜 키스해? 물을 때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하니까.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 그녀의 순수함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다. 학교에서 왕따가 시작되었다. 내 엄마들 이상의 아이들의 말에 하린이가 울며 돌아왔다. 엄마, 왜 나 싫대? 수아와 나는 분노했다. 학교 상담교사와 면담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대처하세요. 교사는 사과했지만 변화는 느렸다. 우리는 하린이에게 말했다. 너는 특별해. 자랑스러워.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LGBT 동화책. 하린이는 강해졌다. 나는 엄마들 딸이야. 최고. 봄, 우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 학교들의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에 청원도 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언론이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린이의 학교도 변했다. 특별 수업이 생겼다. 사랑은 형태가 다양해요. 하린이는 친구를 사귀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여름,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 지리산. 별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하린이의 질문에 우리는 그 비 내리던 밤을 회상했다. 운명이었어.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불꽃놀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가을에 큰 시련이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울었다. 엄마는 너희를 인정했어. 우리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 꿇었다. 고마워요. 하린이가 꽃을 놓았다. 그 상실은 컸지만 추억이 위로가 되었다. 엄마는 우리를 지켜봐 줄 거야. 겨울,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 하린이의 생일 파티. 10살, 케이크를 불며 그녀가 소원했다. 엄마들 행복해. 우리는 눈물을 삼켰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었다. 클럽은 체인으로 성장했다. 전국에 지점이 생겼다. 향기로운 사랑근 브랜드가 되었다. 하린이가 10대가 되던 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반항기였다. 엄마들, 왜 나한테만 엄격해?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웃으며 달랬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속은 불안했다. 10대는 위험하다. 특히 LGBT 부모의 아이로.
학교에서 연애 상담이 왔다. 하린이가 남자아이와 사귀어요. 교사의 말에 우리는 놀랐다. 그 애가 누구야? 하린이는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이 좋아. 하지만 나도 여자아이 좋아할 수 있어. 그녀의 커밍아웃에 우리는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든 지지할게. 하린이는 바이섹슈얼이었다. 엄마들처럼 그 고백은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조언했다. 천천히 가. 사랑은 서두르지 마. 봄, 하린이의 첫 데이트. 우리는 걱정하며 기다렸다. 재미있었어. 그녀의 미소에 안도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 민준의 부모가 반대했다. 내 딸이 우리 아들을 유혹해. 전화가 왔다. 우리는 대면했다. 아이들의 사랑을 존중하세요. 긴 대화 끝에 그들은 이해했다. 미안해요. 무지했어요. 여름, 하린이가 여행을 갔다. 친구들과. 엄마들, 걱정 마. 하지만 사고가 났다. 버스 추돌. 하린이는 다쳤다. 병원으로 달려간 우리는 기도했다. 제발 다행히 경상.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엄마, 무서웠어. 하린이가 울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 테라피. 함께 극복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가을, 하린이가 학교 프로젝트를 했다. LGBT 가족에 대해 그녀의 발표에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우리 엄마들 최고. 반 친구들이 박수쳤다. 변화가 보였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겨울, 우리는 명절을 보냈다. 학대 가족 모임. 하린이가 요리를 도왔다. 할아버지, 와인 드실래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족이었다. 하린이가 대학에 간 해, 집은 조용해졌다. 엄마들, 혼자 지내. 그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내 덕에 행복했어. 하린이는 서울대에 갔다. 사회학 전공. LGBT 권익 공부할게. 그녀의 꿈에 우리는 박수쳤다. 하지만 빈 둥지 증후군이 왔다.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만의 시간 가져보자. 우리는 데이트를 재개했다. 영화관, 산책. 여전 안에 그녀의 키스가 달콤했다. 클럽은 안정되었고 나는 책 2번째를 썼다. 영원한 빈티지. 봄, 하린이가 연인 데려왔다. 여자아이, 지현. 엄마들, 만날래. 우리는 환영했다. 행복하세요. 하린이의 미소가 빛났다. 지현의 부모는 아직 모르지만 천천히 할게요 라고 했다. 여름, 우리는 세계 여행을 떠났다. 유럽. 파리의 에펠탑 아래 키스. 사랑해. 수아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다. 와인 시음 투어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 맛, 내 향기 같아. 가을, 하린이가 졸업했다. 엄마들 덕분이야. 취직. NGO에서 변화를 만들게요.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겨울, 은퇴를 생각했다. 클럽을 넘기고 휴식을.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글로벌 LGBT 네트워크. 우리의 경험이 세상에 퍼졌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노년이 되었다. 은퇴 후 작은 집에서 살았다. 제주. 바다 보며. 하린이는 결혼했다. 지현과 우리 손녀가 태어났다. 할머니들, 그 작은 손이 우리를 불렀다. 수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아, 미안해. 병상에서 말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그녀는 웃었다. 와인 한 모금 더. 마지막 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에. 그녀의 눈이 감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 속에 감사했다. 그녀는 내 삶의 와인이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홀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는 남았다.
할인이와 손녀가 왔다. 할머니, 이야기해줘. 나는 그 비 내리던 밤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취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건 평생의 유혹이었지.